깜짝이야. 왔어요.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래. 자, 보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가운동량이 어떻다, 뭐 이런 말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 다음 이 오비탈로, 그래서 이제 요 각각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비탈로 또 알아낼 수 있는 또 기가 막힌 물리량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핵으로부터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 전자 요까지의 평균 거리 평균 거리 보이시죠? 요걸 알 수가 있다. 자, 요거.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우선 이걸 하기 전에 잠시 혹시 여러분 보어 모델이라고 알아요? 보호 문자 모형이요. 맞아, 알아요. 자, 보호 모델이라고 기억납니까? 이번 시험에 이거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옛날에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리 시간에도 언급하지 않았나요? 물리 시간에도 배우거든요, 이거. 네, 현대 물리 할 때 배우는데 학교에서 현대 물리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구나. 뭐 어쨌건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건 어떻게 된 거예요? 1.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2. 가운동량 다음에 3. 1, 2, 3. 3.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거리.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1, 2 했잖아요. 세 번째 3. 좋아. 희건이가 저번 시간부터 필기를 잘하기로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희건이가 지금 필기 예쁘게 하려고 좀 신경을 크게 쓰고 있습니다. 색깔도 넣어가면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 원래 색깔 넣었어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수연아, 여기 뭐냐면은 필기 잘하는 희건이 어떻게 생각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호 모델. 자, 보호 모델은 뭐냐면 이게 정해진 궤도에만 전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궤도에만 전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 정해진 궤도 반지를 그게 이제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자, Z는 뭐고요? 원자 번호. A0는 보호 반지름. 아시겠죠? 그 다음에 N은 주양자수. 주양자수겠죠? 그래서 이제 1, 2, 3 뭐 이런 식의 자연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호 모델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궤도가 아니면 전자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핵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주양자수 1,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핵에서부터 요 첫 번째 R 주양자수가 1인 요 R1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1 넣으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Z분의 A 제로가 되는 거겠지.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때 보호 모델이라고 하는 건 1과 2 사이 2와 3 사이 이런 곳에서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전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전자가 있으려면 어디에만? 요 궤도, 요 궤도, 요 궤도 이런 데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저 보호 모델이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그런데 이 핵에서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 표현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뭐 편의상 예를 들어 1s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s라고 합시다. 왜냐면 1s 오비탈이 가장 복잡해요? 가장 단순해요? 1s 오비탈이 가장 단순할 거 아니야, 그지? 가장 단순한 1s 오비탈을 예로 들자면 그러면 이 1s 같은 경우는 R10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이거 어디 찾으면 되겠어요? 표 1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표 1을 찾아보자. 그러면 얘가 R10가 이렇게 될 거야. 2 곱하기 Z 나누기 A0 2분의 3승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로니까 A0 Z 곱하기 R 오케이 저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네. 그렇죠? 저렇게 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첫 번째 1 요거 기억나요? RDF 뭐 줄임말이었죠? 저거 방사상 레이디얼 뭐시 그렇지. 방사상 분포함수. 디스트리뷰션. 바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었죠.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저번 시간에 필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자, 그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을 표현을 해보면 자, 소문자 P 이렇게 쓰고 그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그 정의가 저거 R제곱 R제곱이었죠. R제곱 R제곱이었죠. 기억납니까? 네. 근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1s 오비탈에서라고 하면 원 제로에 대한 레디얼 파트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몇 번 얘기했지만 레디얼 파트에 쓰는 첫 번째 아래 첨자는 뭐고요? 첫 번째 아래 첨자는 L 주양자수고요. NL이요. 두 번째 양자수는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했죠. 네. 그러면 1s면 주양자수가 얼마예요? 1 1이고요. s 오비탈이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예요? 0 0이죠. 그래서 이제 1s를 원빵 이렇게 쓴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걸 제곱해가지고 이걸 곱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곱해주면 우선 여기들은 다 상수일 거고 그러면 4 곱하기 A Z 오버 A0의 세제곱 그 다음 곱하기 R 제곱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Z 나누기 A0R 알겠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요 수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알겠죠?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자는 거냐면 자, 이 앞에 부분은 상수잖아요. 어차피 뭐 사도상수고 Z는 원자 번호인데 수소 원자라고 하면 사실 뭐예요? 수소 원자라고 하면 1이고 자, A0도 정해져 있는 값이죠. 보호 반지름으로.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R 제곱하고 지수의 마이너스 R 요게 곱해진 함수를 그리란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무슨 함수예요? 어차피 이것도 안에 이것도 상수잖아요. 그럼 사실 어떤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냐면 y 콜 x제곱 2의 마이너스 x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앞에 상수 곱해져 있는 거는 뭐 개형의 관계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x제곱 함수 2차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곱해져 있는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냐? 바로 요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당연히 0,0을 통과하는 건 아시겠죠? 네. 자, 0이면 R이 0이라는 거잖아요.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0일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걸 무시하면 그냥 2차 함수잖아, 그지? 2차 함수잖아. 그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처럼 증가했다가 요걸 무시하면 감소하는 지수 함수지. 감소하는 지수 함수면 내려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그림.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만약 여기가 R1 여기가 R2 그럼 이때 어떤 영역에서 전자 발견 확률을 계산해 봐라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인티그럴 R1에서 R2까지 바로 요 PR이라고 하는 함수를 적분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 아래쪽 면적 이 면적이 전자 발견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에서 R1만큼 떨어진 거리와 핵에서 R2만큼 떨어진 거리 사이에 껴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 영역에 대한 전자 발견 확률을 요 적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뭐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바로 요 이 밑에 쓰시면 돼요. 세 번째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PR 계산하면 뭐 나와야 될까요? 요 적분 구간을 Rn에서 R2까지가 아니라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1. 1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즉 그래프 아래쪽 전체 면적 뭐가 나와야 돼요? 1. 은 1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수학적 원리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었죠? 아래쪽 전체 면적이 1이어야 된다를 뜻하는 수학적 원리를 뭐라고 했었죠? 이 1이 된 이런 현상을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은 정규화
정규야. 됐습니까? 네. 됐죠? 자, 쓰였죠? 썼죠? 그 다음 이거 줄게요. 네. 줄게요. 자, 두 번째 이 핵에서 거리에 따른 전자발견 확률표. 핵에서 거리에 따른 전자발견 확률 표현. 에 1하고 그 다음에 2. 자, 지금 1S를 예로 들은 건데 1, 2, 3 했고 그 다음 4. 자, 혹시 그거 기억나요? The most probable radius. 그걸 R 백설표로 표현했는데 저거 어떻게 구한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미분해서. 뭘 미분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미분해서 무슨 점을 찾는다? 극대값을 찾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1s 오비탈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변수 R 자리에다가 R 백설표를 넣으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지. 바로 뭘 찾아라? 극대값을 찾아라. 찾으면 뭐 나오게요? 해보세요. 이거 미분하라는 얘기겠지.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라는 얘기겠지. 자, 사실 이거 암산도 되거든요.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는 건 암산도 돼요. 이거 이 정도는 미분할 수 있잖아요. 네. 다항함수의 지수함수. R이 A 제로분의 Z. 정답. 예. R이요? R 백설표. 이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어디냐고요. R이 A 제로분 Z랑 그거를 이제 지우가 거꾸로 얘기했죠. 네? 왜?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역시 네가 뭐라 했는데 나 미분했지 저거. 그러니까 뭐라 말하면 답이 뭐라 했어? A 제로분의 Z. A 제로분 Z야? 그런 거 아니야? A 제로분 Z 아니야? 이트라고? 그 미분 그대로 미분하면 2R 있고에 나오면 A 제로분의 2Z R 제곱이라서 2R 빼기 A 제로분의 2Z R 제곱 2R로 2R 어? 아 Z분의 A 제로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수네. 어떻게 돼? Z분의 A 제로인가? 아 맞네. 자, 제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뽀로뽀로뽀로뽀. 뭔가 A 제로가 반지름이었지. Z분의 A 제로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이고. 아시겠죠? 알겠죠? 네.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2R이잖아요. 2R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수함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게 어떻게 빠져나와요? 역수로 빠져나오잖아요. 변수 앞에 붙어 있는 상수가 역수로 빠져나오잖아. 미분을 하면 이게 그대로 빠져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뭐냐면은 지수함수를 묶어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고. 뭐만 알겠죠? 네. 됐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더 most probable radius가 R 백설표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간단하게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 그래프에 도시하면 저 R 백설표가 어디겠냐고. 저 R 백설표가 바로 여기서의 극대값이니까 여기가 Z분의 A0 바로 R 백설표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네. 이거 알겠죠? 네. 그럼 잘 봐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그 머시기 반지름 해가지고 이거 봤잖아 이거. Z분의 A0 NA0 그런 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칠판에 써놨잖아 지금. 저기 N1. 여기 있잖아요. 오 맞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보호 모델에서 주 양자수가 1일 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 반지름이 Z분의 A0라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요겁니다. 그럼 이제 4 됐죠? 그 다음 선생님. 예 깜짝아. 근데 있잖아요. 네. 저기서요. 궤도가 아니면 전자가 존재 불가인데 그러면 저 궤도 아닌 Z분의 A0 저거 말고는 전자 발생 확률이 0이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most probable radius는 여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잘 봐. 이런 데서도 전자 존재할 수 있어요? 전자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데서 전자 존재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에서 얘기한 보호 모델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다른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 이제 여기 또 쓸게요. 네. 자, 4, 9, 이제 5죠. 5. 자, 뭐냐? 명심할 건 보호 모델은 그래서 양자역학입니까? 양자역학이 아닙니까? 아니다. 양자역학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보호 모델이라고 할 때 거리에 따른 전자 발견 확률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보호 모델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보호 모델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양자역학적으로는 전자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핵에 가까워도 존재할 수 있고 핵에서 멀어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Z분의 A0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좀 높은 확률로 존재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호 모델로는 어떻게 표현하는 겁니까? 오직 Z분의 A0라는 거리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 거리가 아닌 영역에서는 전자 존재 확률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보호 모델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보호 모델은 여전히 양자역학이에요? 아직 양자역학이 아닌 거예요. 양자역학이 아닌 거죠. 다만 어떤 현상의 불연속성을 보여줬다는 거는 고전역학은 또 아니죠. 그래서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사이에 다리와 같은 개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즘도 TV에 일기예보 하죠. 일기예보 하잖아요. 요즘 일기예보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 일기예보 들으면 한번 그 뭐 9시 뉴스 같은 거 끝나고 하거든요. 뭐 어떤 방송사건 딱 들으면 일기예보 어떻게 하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비 올 확률은 6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어릴 때 1980년대 일기예보는 어떻게 얘기를 할게요? 비온다. 내일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내일 비가 옵니다와 내일 비 올 확률이 60%입니다. 이 말의 차이를 알겠어요? 네. 내일 비가 옵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이게 딱 이게 뭐야 정에 정하는 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정에 대한 확실? 확언이죠. 아. 완전히 딱 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현상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까지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예요. 틀릴 수 있는 가능성까지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현상에 대한 확률적 표현이에요, 확언적 표현이에요. 고전역학은 확언적 표현인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F 이퀄 MA는 잘 봐. F 이퀄 MA는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가속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반드시 생긴다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고전역학은 확률적 표현이야 아니면은 확언적 표현이야? 확언적 표현인 거지.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 관계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확률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라 이런 뜻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는 전자가 반드시 있다, 어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느 영역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다, 어디는 전자 발견 확률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요 얘기를 끄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왜 슈레딩거의 야옹이 뭐 얘기 알아요? 네. 슈레딩거의 야옹이 이런 얘기 알죠? 네. 그 슈레딩거의 야옹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걔요. 이제 뭐 했을 때 저기 방 안에 독가스 같은 거 퍼지는 그거 퍼센트 맞고 확률로 분개하는 방 사는 거죠. 자, 뭐냐면 그런 거 전자총리가 이게 뭐냐면 이게 unseen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누구를 뒀어요? 야옹이를 둔 거야. 야옹이. 근데 여기에다가 이상한 장치를 해. 뭐 방사능 장치건 하여튼 생명에 위해한 아주 독극물 장치를 하는 거야. 근데 이놈의 독극물 장치가 이게 열려서 고양이를 덮칠 확률은 50%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 보이지 않는 상자 속에서 이 고양이가 살아있을 확률 얼마? 그러면 이 고양이는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몰라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돼? 이 고양이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 살아있다고도 얘기를 못하고 죽어있다고도 얘기를 못하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야? 살아있을 확률이 50%다. 그럼 생각해봐. 우리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보고 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그럼 저 고양이는 살았네, 저 고양이는 죽었네 라고 얘기하는 건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확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차이예요? 관측. 어떤 차이예요? 고전역학적으로는 모든 측정에 대한 확언적 표현이 가능하다고도 생각했었어요. 고전역학적으로는. 그런데 재밌는 건 측정 중에 인간의 오감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측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 상자 안에 들어있는 녀석은 인간의 오감으로 직접 측정할 수 있어요? 직접 측정하기 어려워요? 직접 측정하기 어렵죠. 인간의 오감으로 직접 알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는 확언적으로 얘기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뭐냐면
자, 고양이는 미시적 물건, 미시적 덩어리예요? 거시적 덩어리예요? 고양이는 거시적 덩어리잖아. 고양이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고양이를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게 해버리면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게 양자역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자핵 안에 전자가 있을 수 있고 그 전자에 대한 여러 물리량들을 측정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원자핵 안에 있는 전자를 인간의 오감을 인식해서 직접 볼 수 있어? 아니요. 직접 못 보잖아. 그러면 그 모든 측정 형태가 뭐로 표현되는 게 편하다? 확률. 알겠어요? 이게 양자역학의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우리 삶에서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 삶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삶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상황은 우리 삶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 양자역학이 또 적용돼야 되는 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으로 존재 확률을 표현하는 이것이 양자역학이라면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전자가 없다, 여기면 전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어 모델.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건 뭐겠어요? 이건 뭐겠어요? 저런 게 돼요. 거리가 가깝건 거리가 멀건, 거리가 가깝건 거리가 멀건, 자유전자. 거리가 가깝건 거리가 멀건 전자는 어디든 존재할 수 있다. 같은 확률로. 이게 뭐겠어요? 다른 모형인가? 이게 고전역학이죠. 전자가 저에너지 상태면 핵에 가까울 거고요. 전자가 고에너지 상태면 핵에서 멀겠죠. 근데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모형 아무 때나 있는 네, 내가 에너지에 따라서 내가 위치 아무 때나 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보어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아니고 정해진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가 보호 모델이고, 양자역학은 그것도 아니고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확언적 표현을 할 수 없고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확률적 표현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이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알겠죠? 여기 됐죠? 네. 됐죠? 그 다음 지우개. 자, 여기 준다. 네. 준다. 2 했으니까 그 다음 3.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진짜 여러 번 했었는데 산술평균에 대한 통계적 표현 한번 해볼게요. 산술평균에 대한 통계적 표현. 산술평균 알죠? 네. 산술평균 어떻게 해요? 더해서 뭐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술평균 내가 이 얘기 다 여러 번 했었는데, 자, 간단한 퀴즈. 자, 산술평균 하시오. 얼마예요? 2분의 8. 자, 얘네들 산술평균 하시오. 하면 얼마예요? 바로 이걸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계산을 해서 5분의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통계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다? 5분의 1 곱하기 2. 5분의
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때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1, 뒤에 나와 있는 2 이런 것들을 통계 용어로 뭐라고 하죠?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중학교 때도 배웠을 수 있어요. 수학 시간에. 오, 중학교 확률 통계 왜 뭐 산포도 뭐 히스토그램 할 때 나온다니까 이거. 산포도 이런 게 다 나온다고. 히스토그램 할 때 나온다고 진짜로. 별량이라고 합니다. 자, 별량의 뜻은 뭐냐면 어떤 측정치 혹은 물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숫자 하나하나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숫자가 물리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를 들면 1이 됐건 2가 됐건 이거는 누군가의 질량을 측정한 것일 수도 있고 길이를 측정한 것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이 5개가 측정치라면 지금 측정을 몇 번 한 거예요? 측정을 5번 한 거예요. 측정을 5번 한 것 중에서 2번 1이라는 물리량이 나온 거고 3번 2라는 물리량이 나온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산술 평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어떤 물리량의 자 5분의 2, 5분의 3은 각각 뭐겠어요? 5분의 2, 5분의 3은 각각 뭐겠어요? 이 1과 2의 뭐겠어요? 확률이겠죠? 그래서 산술 평균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물리량의 확률을 곱하고 또 물리량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것으로 산술 평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경우 자 이제 여기 줄게요. 그림 준다? 네. 준비하십니다. 이 그림은 별 필요 없고. 자, 그럼 여기서 산술 평균에 대한 통계적 표현 첫 번째 1. 별량이 여러 개일 때. 자, 지금은 별량이 몇 가지였어요? 지금 별량이 2가지였잖아요. 별량이 2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이 별량이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뭐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럼 그때 산술 평균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1, p1, x2, p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겠지.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때 x를 별량이라고 두고 p를 확률이라고 하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산술 평균을 다시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1에서 n까지 xi, pi.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때 별량 띄고 확률만 다 더하면 값은 뭐가 돼야 될까요? 1이 돼야 되고요. 아시겠죠? 네. 즉 아까는 별량이 2개였는데 별량이 3개, 4개, 5개 확장을 하면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여러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적분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적분 배웠죠? 네. 적분이 나오는데 이 얘기. 적분에서 배워요 이거. 자, 근데 두 번째 이 별량이 여러 개인 것을 넘어서
별량이 연속적일 때. 별량이 연속적일 때. 예를 들어 핵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전자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거리라고 하는 건 불연속적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연속적으로 어디나 가능해요. 연속적으로 어디나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별량이 연속적일 때 그 산술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별량을 뭐로 표현하기로 했죠? x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면 그 별량에 대한 각각의 확률 밀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곱한 다음에 별량 x에 대해서 쫙 적분을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연속적 별량에 대한 산술평균 방법입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확률만 다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1이 나와야 되겠죠? 이걸 어디서 배운다? 적분이라고 해서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적분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 그렇다면 4 평균 거리에 대한 계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R, N, L, 바. 자, 위에 짝대기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짝대기. 네. 써놓은 거 있죠? 얘 산술평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양자 수가 n이고 가운동량 양자 수가 l일 때 핵에서 전자까지 평균 거리를 표현하는 수식이란 뜻입니다. 자, 이 어떻게 계산하라는 거냐면 이렇게입니다. 인티그럴 0에서 무한대까지. 자, 왜냐? 거리라고 하는 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뭐예요? 0이고요. 가장 먼 거리가 어디예요? 무한대죠? 0에서 무한대까지 모든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리 변수를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거리에 대해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론 지금은 n이 뭐일 때, n이 뭐 1일 때, l이 뭐일 때, l이 0일 때를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건데 꼭 1s만 있는 게 아니라 2s, 3s, 2p, 3p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1s 오비탈에 대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지만 꼭 1s가 아니라 2s, 3s, 3p 뭐 모든 오비탈들의 일반적인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거리를 다시 곱해서 처음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변수를 확률 밀도 함수에 곱해서 적분을 해서 산술평균을 하듯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물리량을 확률 밀도 함수에다가 곱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때 당연히 아까 얘기했죠?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또 다 적분하면 뭐 나와야 돼요? 1 나오잖아.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저런 통계 표현하고 뭐가 달라져서 똑같아. 똑같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뭐 1S건 2S건 3S건 이 아래쪽 면적 다 더하면 뭐라 그랬어? 아래쪽 면적 다 더하면 뭐라 그랬어? 1이 되잖아. 그걸 활용해서 산술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는 아주 일반형의 슈레딩거 파동방 형식을 알아야 일반형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은 우리 손으로 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미 수학자들이 이 결과를 계산해 놨어. 알겠어요? 계산해 놨어. 그럼 그 결과만 좀 보면 어디 갔나 여기 있어. 바로 봐. n제곱
1 2분의 1 이렇게 표현돼. 알겠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적분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귀납적으로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통째를 알려줄 거고, 그럼 알려준 것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라까지는 안 나올 거고, 이 수식의 결과에 대한 해석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수식 잘 봐요, 잘 봐요. 이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도 외웠어요. 나도 보고 썼어요. 나도 보고 썼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문제에서 제시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아래쪽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이건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요거 속성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1 L이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저 평균 거리는 어떻게 돼요? L 값이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요 평균 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대소 생각하면 대소. 쌤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커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L이 커지면 아니, L은 일정할 때. L이 일정할 L은 일정할 때. 아, 나 진짜. L이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L이 일정할 때 n이 커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커지죠. 터지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핵에서 1s까지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2s까지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n이 커지면 멀어지니까 핵에서 1s까지 가깝다는 얘기예요? 2s까지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1s가 더 가깝다고요. 주역연수가 작을수록 핵에서 더 가깝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오비탈도 작게 그려요? 오비탈도 크게 그려요?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을 크게 그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뭐만 아시겠죠? 이건 알겠죠? 이거 우리 기절하려고 해요.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 요거 쉬었다 할게. 거의 다 끝났어. 자, 이때 두 번째 2. 그러면 n이 일정할 때 L이 커지면 평균 거리는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이제 주양자수가 일정할 때 L이 커지면 작아져요. 이건 어떻게 돼? 감소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3주기에는 어떤 오비탈이 있을 수 있어요? 주양자수가 3이면 어떤 오비탈이 있을 수 있어요? SPD 오비탈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핵에서 그 오비탈까지 거리 3s, 3p, 3d 중 제일 가까운 오비탈은? 3S? 아닌가 3D, 3D. 주양자수가 정해지면 L이 커지면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s, 3d, 3s, 3p, 3d 중 핵에서 제일 가까운 거는 3D. 핵에서 제일 먼 거는 3S.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런 현상들을 요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R1 제로 얼마예요? 계산해보세요. R1제로요. R1 제로. 빨리 계산하세요. R1 제로 빨리 계산하세요. 자, R1 제로 빨리 계산하세요. R1제로. 아. 그냥 제곱. R1 제로 계산은 얼마예요? 이건데
R 원제로 얼마야? 그렇지. 2분의 3이잖아요. 뭐 대단한 계산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에 주양자 수가 1이고 1 넣고 가군동량 양자수 0을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0 너무 없어지니까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 값이 얼마? 2분의 3 Z분의 A 제로라고요. 그럼 R 원제로를 여기다 그림을 그려라.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요쯤이라고요. 알겠죠? 네. 자,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이 거리가 뭐라고? 이 거리가? Z분의 A 제로가 뭐였어요? 이 1s 오비탈의 경우. 여기가요? 아. 여기가 보호 반지. 네? 아 저기요? N이 1일 때. Most probable. Most probable radius라고 했죠? 네. Most probable radius 여기 있는 radial distribution 펑션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았잖아요. Z분의 A 제로. 네. 이게 가장 전자 발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어떤 영역에 대한 거라면 그 전자를 핵에서 발견할 평균 거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여기 2분의 3 Z분의 A 제로라고. 좀 멀리.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전자 발견 확률이 높은 건데 그게 평균적으로 가장 평균이 되는 위치가 아니고 평균 거리는 어디다? 여기라고. 여기 대충 이쯤 된다고. 이 극대점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벗어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사이에도 전자 발견 확률이 있지만 이 이후에도 전자 발견 확률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자 발견 확률이 이 극대점 이후에도 계속 있으니까 이 두 점이 일치하지가 않는 거라고. 그래서 평균 거리는 핵에서 전자를 발견할 평균 거리는 이쯤 되는데 핵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영역은 이 영역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걸 보여주는 논리 구조들을 다 어디서 알아낼 수 있다? 오비탈에서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지금 듣는 얘기들이 약간 당황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테니까 이 상황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지? 네. 그렇죠?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짜자자잔. 이건 또 잘해.